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3부가 시작됩니다. 근데 물을 이렇게 마시면 시원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장 식사님이 그물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그물 아니고 이거 먹었어요. 이 그물은 어떤 권사님이 틀리 빨고 가시는데 그거 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속이 좀 미식미식하면서 그렇죠. 또 먹으라 그러면 안 먹게 되죠. 왜냐면 굉장히 뭐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 필링이 조금 아까는 시원하게 먹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 네, 같은 물인데.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누가 와가지고 뭐 크리스틴 간사님이 그거 아니고 저기 바깥에 버렸어요 그거는. 그러면 다시 맛있게 먹게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필링이라고 그러는 거가 굉장히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막 필이 꽂혀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개처럼 언제 없어지거나 누구한테 얘기 한마디만 잘못 정보를 들어도 필은 확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필링에 그렇게 의존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정말 올바로 아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정말 이 세상에서 처세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 네 재주를 잘 팔려서 살면 잘 살아준다라는 그런 인포메이션만 받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포메이션을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혼이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런 빅픽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세상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 내가 그렇죠. 돈 돕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게 받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다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보면은 갑자기 훌륭한 사람으로 보석같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막 흠모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가치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 뭐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내 그렇죠. 자아가 여러 가지 필로 이렇게 커버돼 있다가 사실은 그런 걸 껍질을 벗겨내고 참된 걸 알았을 때 그 자아가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케 된 자아가 된 맞습니다. 거예요. 네. 보신 분처럼 잘 얘기하시죠. 정말 우리 네모네모 퀴즈, 우리 짧은 퀴즈였는데도 너무 솔직하고 아주 깊이 있는 정말 대화가 또 오갔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워낙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장로님이셔가지고 저희 코너에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못 들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몇 소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혹시 젊은 시절에 아주 어떤 추억이 있는 노래라든가 꼭 아까 좋아하던 노래 누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그럼 사연과 함께. 그런 것도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얘기하세요. 짧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몇 소절만 들려주시면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노래라든가 좀 추억을 나눠주실 만한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연애할 때 제가 이렇게 들려주거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그것도 이제 이장희 씨 노래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인데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인데 이 정도면 그럼 밤의 분위기 좋은 연애하시고 불러주면 그래서 이제 이 곡으로 성공하신 건가요? 네, 이 곡과 여러 가지 했어요. 나는 기타 연주도 하고 네, 보여주실 게 워낙 많은 분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카카오톡 화면에 적혀 있는 글 있잖아요. 네. 본질을 알면 비본질은 즐길 수 있다. 본질을 모르면 비본질의 노예가 되어 산다. 이 문구에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변하지 않는 걸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오늘 이게 진짜인 것 같아가지고 붙잡았는데 내일 보니까 아닌 거 그런 허당을 붙잡고 싶지 않잖아요. 네. 뭐 주식 정보 하나라도 이게 정말 믿을만하고 네. 이게 진짜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진짜가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어떤 민족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인생의 그런 그 근본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냐고요. 네. 진리에 대한 추구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진리의 끝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본질. 어떤 거는 정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게 진짜 본질이고 어떤 거는 본질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은 본질은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건 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비본질은 뭐냐면은 그래서 뭐 캔디를 사줬다, 초콜릿을 사줬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 국밥을 사줬다. 그런 것들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죠. 설렁탕이 초콜릿이 본질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건 도구죠. 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그 월십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이고 내가 드리는 거고 만나는 거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필요한 것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본질인 것이지 거기에 파이프 오르겐이 있을 수도 있고 피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인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거는 거기에 드럼이 나올 수도 있고 전자 드럼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반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기타 하나만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최근에는 남성 사중창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인 하나님과의 예배를 위해서 마련된 비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비본질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거를 중요시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보겠다든가 일부부터 드럼 소리가 나는 게 예배가 안 되는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강단에는 빨간 카펫이 깔려 있어야지 된다든가 거기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지 구두 신고 올라가면 불경하다든가 이런 그 비본질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는 십자가를 가운데 한다고 옆에다 다루느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막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인 것들이에요. 그런 사소한 걸로 막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성가대 가운이 그린으로 할 것이냐 블루로 할 것이냐고 박터지게 싸우다 갈라지죠. 네. 저 인간이 나를 뭐 우습게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번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인 것들. 네. 비본질인 것들에 잡히면 거기에 내요. 그렇죠. 그러면 비본질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우리 삶의 가치라든가 나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가치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우리 몸에다가 뭘 걸치고 뭘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되면 거기에 이제 뭐 L 무슨 가방이라든가 뭐 C 가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비본질이 자꾸 나오는 거죠. 비본질을 자꾸만 갖다가 얹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알표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얹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백을 들었는데 내가 안 들면 나는 사람 축이 묶이는 것처럼 되면 이제 거기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본질에 끌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 그걸 가져온 내가 그날 그게 잊어먹어서 어제 누가 도둑이 가져가서 없어졌다. 그럼 난 교회도 못 가요. 그러면 그건 벌써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동창회도 못 가.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물건 하나에 내가 잡혀 있는 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본질과 관계없는 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탁 어느 순간에 깨닫고 놓으면 그 다음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쓰레빠짝을 끌고 교회를 가도 it's okay. 하나님이 쓰레빠 싣고 오는 거는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무슨 상태로 예배는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 없게 다른 사람들을 막 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의 그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본질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비본질에 잡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그다음엔 즐길 수가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리면 파이프 오르간이라서 은혜롭고 드럼을 신나게 치면 정말 익사이팅해서 좋고
그러면 뭐 백이 들으면 그 백을 들어서 아름다워서 좋고 없으니까 심플해서 좋고 다 모든 것들이 그다음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모든 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물대로 뭐 다른 뭐 주스는 주스대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이어야 된다. 생수여야 된다고 하면 그 주스를 갖다 주는 순간 나는 괴로움이나 갈등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본질이 아닌 거에다가 이래야 된다라고 정하는 것들을 놓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본질이 아닌 것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와이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했는데 그건 생각해보자. 그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본질이지 이런 그 외에 조그마한 성격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닌 것들 아니에요.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정말 맞아요. 진리를 내가 알면 그 모든 그 형식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렇죠. 다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삶을 내가 즐기는. 또 그리고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애를 본다 그래도 아이는 이래야 된다. 뭐 만약에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어야 되고 운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내가 그걸 생각했다고 교정하면 그럼 얘가 운동을 잘 못할 때마다 나는 얘를 야단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자식은 운동도 못해. 뭐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 애라고 교정을 지어놓으면 공부 못할 때마다 나는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면 얘는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대로 이쁜 거고 공부를 못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얘가 자유롭게 노는 것이 있고 얼마만큼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맞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가까워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자녀님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좀 자유로움을 느끼시게 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삶의 변화라고 그러면은 일단 그런 자기 자유롭게 되니까 제가 좀 성격이 원래 좀 소심했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막내 이제 그 외아들이고 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과잉보호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거에 좀 이렇게 자신이 없고 그 좀 소극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말 그 진리 안의 자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무슨 유명한 사람 아니면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막 비굴한 생각이 안 들어요. 옛날에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눅이 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렇죠. 네가 무슨 뭐 저 사람하고 아는 척 해가지고 무슨 뭐 10원이라도 더 벌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40 먹은 남자고 너는 40 먹은 남자면 그냥 되는 건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실제로 닥치면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싫었는데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아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냥 똥배짱으로. 자유롭고 자신있게.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그렇죠. 정말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있어 보이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가치가 되면 없는데.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섬기시는 그 가정사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함께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랑 매일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룸메이트 우리 김칸희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힘드네요. 네, 권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만나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보드에 뿅 가고 얼굴은 쌀집 아저씨처럼 구수하게 생긴 남자와 그 남자한테 그냥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 네모네모 퀴즈에서 장로님께서 아내가 네모네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그 네모네모가 미리 장로님 좀 늦게 가시면 드라마를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그래서 밤을 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제가 저 남편이 안 들어오면 잠을 안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까지 꼭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신혼도 아니신데 아직도 그러시네요. 그래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남자가 들어올 때는 좀 내가 웃으면서 좀 일어나서 이렇게 반겨줘야지. 예, 왜냐하면 너무 좋죠. 네,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 누군가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요. 내가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행복해야지. 그럼 어떤 아내분은 깨우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테레비가 제일 좋잖아요. 요새는 또 좀 근데 기다리기 위한 도구로. 그렇죠. 옛날에는 기다렸어요. 테레비를 뭐 보든 안 보든.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나이도 나이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딱 그 테레비 앞에 소파가 딱 줄을 넣어서 그렇게 테레비를 좋게. 보는 그 위치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좀 늦게 올 때 아까 늦은 시간에 자기가 밤을 꼬박 샌다 그랬잖아요. 네. 늦게 들어올 때 꼭 그런 일이 생긴 몇 번을 가지고 그렇게 와이프를 드라마에 꽂지 마세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무섭네요. 이 방송이. 어쩜 하나 뭐 그 미리 그런 그런 게 없죠. 짜는 게 없이. 저희 짜고 하지 않습니다. 예. 와 진짜 무섭네요. 또 그 장로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가 제일 존경스럽다고 하셨는데 존경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추측하셨는데 그렇나요? 네,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 신랑은 진짜 어떤 때는 요새는 특히 얼굴에 좀 요새 무슨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요새 조금 집에 안에 있었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고 또 제가 뭐를 어디 나갔다 와도 그렇고 항상 책을 보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광고쟁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쵸. 그 스크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해서 하는데 그 작품을 다 항상 만들어요. 딱 항상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여자가 네 존경스럽지가 않고 보기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 쌀집 아저씨 얼굴 저 같은 여자한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살잖아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남편 진짜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더 존경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오늘 잠깐 한 2-3시간에 벌써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남자랑 살고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얘기 같이 가정사역 포함해서 할 텐데 두 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첫 질문은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궁금해요. 좀 이미지가 다르셔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르셔서 어떻게 만나셨을까? 네, 이미지가 어때요? 한 분은 좀 농촌 스타일, 한 분은 도시 스타일. 외족이시고 세련된 스타일이라면 정말 쌀집 아저씨. 근데 이 도시 스타일의 여자가 쌀집 아저씨한테 반해가지고 제가 따라다녔어요. 정말요? 믿거나 말거나. 처음에 어떻게 보셨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제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그랬는데 미팅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갔는데. 네. 우리 친구 아버지가 거기 은행 지점장이라서 이제 그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 이수만 씨가 무슨 옛날에 무슨 방송 프로를 할 때 제가 게스트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얼굴이 안면이 있는 사이였잖아요. 이수만 씨랑. 그랬는데 부산 광복동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수만이 형이, 전 형이라고 그러는데, 수만이 형이 우리 남편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자기네가 지금 음악인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조인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갔는데, 이제 그 보배를 거기서 제가 본 거죠. 거기서. 왜냐면 그때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스타들이 있었는데, 그 스타들이 그 앞에는 있었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는 어떤 진짜 이 굉장히 아티스트. 뭐라 그럴까 검소한 얼굴을 하는 남자가 이 커다란 두꺼운 손을 가지고 몸은 굉장히 말랐는데 손이 되게 크더라고요. 큰 남자가 기타를 치는데 그 앞에 그 유명한 그 스타들이 다 그러더라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 기타 제일 잘 치는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전유성이니 뭐 수만이 형이니 막 이런 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유
저런 얼굴에 뭐 해봤자 얼마나 돼서 그랬는데 또 가끔가다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데 사람들을 다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기는 게 유치한 소재가 아니고 내 친구들도 그래도 다 좀 애들이 좀 이제 좀 수준도 있는데 수준이 있는 애들이 수준급이었는데 다들 애들이 막 그냥 진짜 유머에 그 스타가 되신 다들 거군요. 멋있게 품이 있는 유머를 구사하셨군요. 그때 좀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뿅이 간 거죠. 첫 만남에 반하신 거예요? 제가 뿅이 반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때 거기에 같이 있던 어떤 우리 아빠 친구, 네. 우리 신랑의 친구가 사실은 그 남자가 저를 이제 좀 찍었었어요. 삼각관계가 또. 네, 찍었었는데. 드라마가 그래가지고 드라마가 그 남자가 써지는군요. 초청을 해서 아까 왜 무슨 연포 거기. 예, 가요제. 가요제에서 예. 대상했는데 그때 이름이 스포키스예요. 그 그룹이. 네. 스포키스. 네. 근데 그 스포키스 멤버의 어떤 이제 남자였는데 남자가, 예. 그 남자가 자기네 연습을 하는데 예. 이제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예. 아까 이백천 씨라는 그 CM송 만드시는 예. 회사 예. 사장님 그 회사에 그랬는데 거기서 또 기타를 치는데 그 삼바 파티라는 기타를 치는데 네. 와 정말 내 친구들이랑 다 완전 와르르 저 사람은 천재구나. 근데 나는 더 웃겼던 게 이만한 손가락이 이렇게 큰 남자가 몸은 삐짝 말랐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손이 무지 큰 남자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 치려면 또 손이 길어야 좋죠. 아니, 손이 근데 두꺼운 거죠, 많고. 네. 근데 그 삼바 파티를 한 걸 치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와, 저렇게 멋있게 하면은,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멋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살겠구나. 그러니까 뭐 별로 대화도 많이 안 나누셔서 내면을 잘 모르실 텐데 네. 그 외면을 보고 반하신 근데 이제 거네요. 그런 아니죠. 조크나 실력을 유머만 봐도. 실력, 유머만 실력과 봐도. 유머 감각인데, 유머 네, 감각. 그쵸. 제가 그건 더 알죠. 이 남자한테 조금 혹했던 거는, 그때는 사실 좀 제가 괜찮았었어요. 그때 네, 뭔들이 지금도 살다 안 치고. 네. 지금도 너무 미인이시니까. 잘 나갔지, 그랬었어요. 그때. 잘 나갔어요. 네. 그랬는데 유독 우리 이 이분은, 쌀집 아저씨만 나를 좀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남들은 진짜 나랑 한번 우리랑 식사를 한번 어떻게 하려고도 애를 쓸 뿐더러 네. 식사하고 나면은 다 자가용으로 모셔다 드리거나 뭐 다 이러는데 우리 신랑은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버스 타고 가라 이러는 그 무림의 고수들만 한다는 그 무관심 전략. 글쎄 그거였으면 얼마나 멋있었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요. 아니고 네. 저는 이상하게 평범하게 네.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순박하고 평범한 그런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런지 누가 나더러 그럴 거라고 점쟁이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만난 이 여자는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적이고 화려하고 막 뭐 그래요. 그리고 막 좀 어떨 때 보면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난 탁질색이었으니까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레이더에 전혀 완전히 그 리스트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무 나는 관심 없으니까 편하게 대하고 뭐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좀 그 이상한 그런 게 다른 사람들과 충격을 다르고 자극했네요. 나쁜 남자 같은. 네. 근데 잘 질문이요. 그 권사님도 그때 당시에도 그 이수만 씨가 하는 라디오 쇼에 네. 직접 출연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떤 아니 저도 그냥 일로. 한국 그 대학교에서 네. 그냥 좀 인기가 있고 네. 좀 그 정도였어요. 미모로 인기를 미모로 인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니까 자랑 같지가 않네요. 아니 그때는 대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부 그런 프로가 대학생을 위한 프로가 예, 많았잖아요. 아, 네. 대학생 중에 뭐 이제, 우리 비가파스 학교에서 뭐 좀, 이런데. 예, 네, 그렇죠. 한미모 하시는 칭찬 분들을 같은. 모셔서, 예. 근데 남자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얻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빠가 그때 그 CM송 그 만드는 회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CM송 그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우리 남편을 평가한 게 뭐냐면 그때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그 이백천 씨 네. 그분은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우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도 서울대인가 그 사람이 거기 나왔죠. 영어도 너무 잘하죠. 사회도 너무 잘 보고 그런 젊은 애들하고 인기인이고, 정말. 예, 그렇게 교감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백천 씨는 진짜 막 꿈에 네. 그런 남자였는데 그 회사를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CM송 만드는 회사를. 괜히 내가 이제 우리 신랑이 보고 싶으니까 괜히 핑계 대고 가는 거예요. 네. 가면은 그 회사 사장님이 일개 직원 아니에요. 우리 네. 남편이. 예. 근데 그 일개 직원의 친구들
저는 또 혼자 절대 안 다녔어요. 내 친구들 같이 다녔지. 네. 그리고 우리 친구 애들은 보통 야한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진짜 명동에서 난리난 그래요, 분들이에요. 난리난. 다 그런 애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아니라 거들먹으로. 네. 네. 좀 콧대가 좀 높으신 콧대가 분들. 높고 명동을 후적고 다니는 네. 껌 좀 씹으세요. 네, 껌좀 씹어요. 옷도 막 네. 저기 남이 하나 입은 거는 절대 아니고 수입품 막 아, 이런 걸로 막, 네. 막 맞추고 막 이번질. 이번질. 근데 그런 애들이랑 같이 그 사무실 가면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일개 자기 그 직원의 그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나 대접을 잘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장님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잘해준 거예요. 네. 거기서 네. 이 남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인정받고 이 있구나. 이백천 씨라는 사람한테 귀한 존재로 여기면 네.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아까 그 맛동산 먹고 또 뭐 밥 한 바 이런 거 할 때 저도 거기 옆에서 한마디 해줬어야 다. 그때 있었어요, 현장에. 네. 나 CM에서 맨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이 남자가 네. 진짜 그 된장하고 된장 뚝배기 옛날에 그런 네.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정말 뚝배기보다 장맛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늘도 좀 느끼셨겠지만 그 얘기가 유머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네. 옛날에도 진짜 우리는 애들이 막 이렇게 땅 보고 막 이러고 다닐 때였는데 네.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가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그때도 그랬어요. 좀. 네. 참 결혼생활 이렇게 오래되셨는데도 남편을 보시는 눈에 하트가 막 반짝이시는 이 애정 표현이 장난 아니시네요. 강력한 콩깍지가 옆에 있어요. 네. 아니, 그럼 두 분의 성격은 어떻게 좀 비슷한 편이신가요? 다른 편이신가요? 아니, NF는 다르죠. 같아요. NF는 같은데. 다르죠.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연예인 그런 좀 통기타 그런 뭐 밴드다고 그랬는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런 우리 신랑이 사람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는 증인이 있어요. 제가 뭐가 증인이냐면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일어나서 뭐 대답해봐 그러면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일어나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곤란해서 단추를 만지는 버릇이는 거예요. 단추를. 맨지장 맨지작해가 단추 떨어뜨려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버릇이 있어요. 진짜 속다이만 3살 버릇이 어둠까지 간다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정말 안 소심해 그러죠?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쵸.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시고 주관 있어 보이시고. 그게 뭐냐 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사람이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에 된장 맛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말하는데 유머가 있고 파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들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런 거가 좀 파워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단지 자기가 내성적이고 사람 이렇게 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어도 뒤에서 기타만 치고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랬을 때 저는 이 속에 있는 우리 신랑의 능력을 제가 네. 알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칭찬이 제가 항상 나간 거예요. 자기는 어쩜 그렇게 그러셨구나. 기타도 잘 쳐. 손가락이 이렇게 큰데도 어쩜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해. 자기는 정말 자기 말이 맞아. 자기도 정말 목소리도 너무나 아주 찌릿찌릿 그러지도 않고 아주 답답하지도 않고 내가 듣기에 딱 안정감이 드는 그런 소리. 하여튼 저는 또 그걸 참 고도의 스포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능력이 극대화돼가지고. 맞아요. 진짜 멋있는 남자가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 그건 제가 굉장히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넥타이를 사주더라고요, 날 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광대나 하는 거지. 이게 너무 야하고 이상한 거예요. 나는 원래가 어느 곳에 있냐 하면은, 내 남자 옷은 브라운 컬러 아니면은 곤색만 입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가면 여자 거라고 안 입었어요. 그 얇은 빨간 줄만 가도 안 입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고상하게 지냈는데, 막 울긋불긋한 넥타이를 사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하고 다닐 수 없는. 고마워 그러면서 바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데 왜 그거 안 해?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또 사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무난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난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면 어떡하나 그러서 막 창피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걸 딱 사고 회사를 딱 갔는데 뭐 사람들이 여직원이랑 막 넥타이 멋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잘 받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심사숙고해서 골든 넥타이일 때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요게 좀 감각이 틀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건 정말 뭐 그래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했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발짝 익숙해지면서 이런 방면에서는 카니의 얘기를 듣는 게 나은가 보다. 그래서 그 안목에 대한 신뢰가 생기신 그러니까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적에 그렇지만 처음에 그래도 굉장히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뭘 자꾸 남들 앞에서 나서서 뭘 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저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 조용히 편히 살라 그러는 남자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여자를 붙여줬는가 막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되면서 저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내가 있었는데 발휘가 안 되던 부분들이 발휘가 되게끔도 되고 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다 내가 고집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면서 조언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게 좋구나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오렌지 컬러, 핑크 컬러 와이셔츠 뭐 요새 잘 입어요. 어떨 땐 팬티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사왔어요. 월화수목금토로. 그 대학생들도 소화하기 힘든 건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내가 뭐 팬티를 누구한테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입어줘서 가정의 평화가 온다는 뭔데 못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갔다니까요. 아니 근데 본인한테 오렌지 컬러랑 핑크도 참 잘 어울려요. 그걸 몰랐다가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남자들이 참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장로님이 보실 때 그 권사님의 은사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은사는 거기에 있어요. 남들을 이렇게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막 나오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게끔 일을 맡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벌리게 된다든가. 신나서 하게.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게, 더 많이 먹게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은사가 또 있으시잖아요. 남들을 보면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집에 그 어머니 장모님이 그러는데 손님들이 오면 왠지 자기네들 뭐 귀한 것들은 장롱 속에 벽장에 꼽을 줄 있잖아요. 귀한 미제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식구들끼리만 이제 아껴서 먹고 그러는 건데 손님만 오면 그 카니가 다 꺼내는데 손님 앞에서 이거 우리 집 이것도 있어 이것도 드세요. 이거 막 꺼내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뭐 손님 앞에서 그걸 왜 꺼내는 수도 없고 그냥 간 다음에 제가 다 꺼내는 바람에 다 그거 먹고 없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면 그런 은사는 이제 타고나신 거네요. 저희 아빠가 좀 그런 거 아버지가 보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또 그 권사님이 그 남편 몰래 남편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본인 몰래 책을 내는 게 가능하신가요? 이제 뭐냐면 아빠가 옛날에는 그 출장을 참 많이 다녔어요.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제가 그 늦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자인데 어떻게 잠을 잘 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지다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아빠는 기도를 다 글로 이렇게 다 남겨놓더라고요. 기도문을. 근데 혼자 보니까 이게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아빠가 왔길래 좀 잘 이제 분위기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책을 좀 내자겠다. 뭐 펄쩍 뛰죠. 간단한 그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거가 노출되는 거를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우리랑 굉장히 친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그런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꼭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여호전법을 사용해서 아빠를 설득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냈죠. 근데 지금 책이 아니고 그냥 일기장을 어느 날 훔쳐다가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실명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아빠가 펄쩍 뛰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거기서 만지고 수정하면은 억지로 일부러 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썼던 그 처음 그 감정이 똑같이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지금 또 출판을 지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책이요. 다시 네. 재판이요. 네. 그리고 장로님 글 쓰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주로 언제 글을 쓰시나요? 밤에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쓰고 근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야심한 시간에 눈 감으면 1분 안에 저는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잘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쓰는 버릇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자게 되더라고요. 써야 되니까. 쓰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나는 받아 적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이쁘게 써야지라고 주제를 잡고 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그냥 막 받아 적기만 하는 식으로 써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떨 때는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적에는 거기다가 뭐 막 어떨 때는 쌍소리도 막 써놓은 것도 있어요. 보면은 막 욕도 써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막 써놓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드라마에 보면 송재호가 나오는 건데 그 아버님 전상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밤에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잠들었는데 그 한옥 사랑방에서 그 송재호 씨가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글을 써요. 아버님 오늘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왔는데 어땠고 뭐 작은 아들이 뭐 어땠고 이런 게 혼자 이렇게 두런두런 하는 거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한테도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전상서라고 일단 쓰고 일단 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말이죠.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고요. 뭐 섭섭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제가 창피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막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막 쓰다가 이제 좀 내가 혼자 넋두리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다려요. 잠깐 기다리다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순서 내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물음표를 10개 막 해놓고 있으면은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혀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막 써져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줘서 나는 그냥 받아 적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은 결국 그걸로 많이 회복도 되고 또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책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책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아주 황당했죠. 네, 또 나름대로 꾸민 글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가정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원래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저희 교회 그 강승철 강혜경 목사님 부부께서 1년 전부터 저희가 가정사역에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청년부의 임기가 다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냥 진짜 이거는 진짜 unfair하게 가정사역으로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은사가 그분들이 그냥 하는 걸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돕는 것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공부를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또 막 강의를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 번 그렇게 하시는 데를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월남 갈 때죠. 월남에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 세미나를 계획을 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그 강사님으로 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 사부님들을 모시고 다 가기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하실 때여가지고 그 가기 한 달쯤 전에
못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못 간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는 두 분 다 못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최하고 막 준비하던 측에서는 그럼 이거를 캔슬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 막 고민하는 기로에 섰어요. 강사신데. 네, 두 강사로 두 분을 모셔야겠는데 이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이 그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보겠다 그러더니 안 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쪽 선교사님들은 다 준비돼 있는데 막 하노이에서 뭐 호지민스 때 이렇게 막 다 모여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그래도 그때 몇 번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다 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저도 대부분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맡기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대파로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그렇죠. 빵꾸멋지로 했는데 그분들이 또 장로가 하는 건 또 장로가 하는 거대로 또 다른 맛이 있네. 뭐 그래서 뭐 장로가 하는 대로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신고식을 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정말 진땀을 빼고 갑자기 황당한 경우를 당해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선교사님들 그 단체에서 연결해서 할 때마다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생겼고 사역자들의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사역자들은 더 부부간에도 또 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왜냐하면 사역의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두다 보니까 가정이 할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아무리 신앙이 깊고 사역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다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가서 부부 세미나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죠. 사실 또 그 평국 사람들 하는 것보다 또 그렇게 사역자들 하면은 일당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가정이 회복이 돼야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시는 거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뭐 저기 이렇게 좋게 쉬시게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편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려웠던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거가 훨씬 더 큰 그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보람있고 그게 너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진짜 기쁜 사역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 많이 인도하시고 강의도 하셨는데 흔히 그 부부 사이를 위협하는 요소들 가장 많은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위협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부부든지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폭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파이낸셜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애들이 속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처가나 시댁에서 무슨 문제가 친구 쪽에서 이렇게 날라온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적에 그 보통 관계가 그렇게 깊고 잘 되는 사람들도 그때 되면은 이건 네 탓이야 내 탓이야를 하면서 그 많이 섭섭함이 생겨요. 그래서 좋게 잘 지내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적에 저 사람이 애는 교육은 네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든가 당신이 그거 무슨 뭐 당신네 그 식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지 않냐라든가 당신이 빚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든가 서로 그렇게 어큐즈하는 이게 일이 힘들다 보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 서로 그때 의의가 많이 상해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위협하는 때가 되지만 사실은 또 그때가 가장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 너 때문에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당신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놨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한 발 더 나가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고 본의가 아닌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걸 지금 그 사람을 어큐스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만 나빠지지. 그때 정말 큰 숨 한 번 쉬고 탁 감고 오케이 뭐 이왕 벌어진 걸 어떡하겠어. 당신이랑 나랑 한 편인데 우리가 한 편이 돼서 해결해 나가야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더
단단히 뭉쳐지는 그런 그 전우애가 생겨요.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파이낸셜리 폭탄을 맞고도 견뎌냈어. 당신이랑 나랑 해서. 또 우리 애가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한 사고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서 견뎌냈어. 그런 것들이 그 부부를 더 가깝게 하는 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때. 연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게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너 때문이라고 이제 나오고 싶을 때 딱 그걸 맞고 그 심호흡을 한 다음에 그래 내가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이렇게 탁 나갔을 때 그 가뜩이나 상대방은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알고는 있고 미안한데 거기다 대고 네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변명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너 때문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의 문제였었는데 내가 이해하고 같이 합시다 하고 했을 적에는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바치겠다는 생각이 들죠. 고맙게도 생각이 들고. 그럼요. 정말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 부부 사이도 사실 그냥 살아와 놨지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잘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특히나 한국 부부들은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그게 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네 프라이빗한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서 이걸 더 배우고 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는 그게 정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부 세미나 이제 여러 강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 하나를 말해주신다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글쎄 우리 신랑 강의 중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건 하나됨. 하나됨. 부부는 하나라는 거.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래도 우리 신랑은 내 편이고 또 나는 우리 신랑 편이고 그런 걸 서로 느낄 때 서로 진짜 완전한 하나라고 느낄 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 세미나에서 제가 특별한 무슨 지식적인 거를 많이 나눈다기보다 지식적으로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모든 게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생각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달리 박해해줬을 적에 갑자기 그게 아무 일도 아니거나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직접적인 나에 대한 괴로움이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에 저 사람이 나의 적이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픽처를 달리 보면 그 상대방의 그 모든 성격과 약점과 상처를 자꾸 흔드는 사탄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못 살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 상처가 있고 내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이기심이 있는데 이거를 또 사탄이 나를 자꾸 막 흔드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막 상대방한테 심한 말도 하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 본인은 아니게 물어보면 사랑해주고 싶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탄이 나를 붙잡고 꼭두각시 갖고 놀듯이 하고 있는 그 픽처를 못 보면 그냥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 같으니까 보이는 게 남편밖에 없고 아내 얼굴에서 왔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서 있고 아내의 눈초리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라고 상대방을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공공의 적은 그 뒤에 우리의 모든 약점과 죄된 본성을 가지고 뒤흔드는 사탄이 미워할 존재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공공의 적인데 그 적은 못 보고 서로 아군끼리 서로 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네요. 우리는 내가 맨날 그래서 반복시키는 게 우리는 아군이다. 부부끼리 봤을 때 당신과 나는 아군입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어딥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공공의 적은 사단이다.
네. 당신을 가지고 흔드는 사단, 나를 가지고 흔드는 사단, 그 사단한테 속지 말자. 이게 그 생각과 그 전환이고 보는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우리가 살면서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게 뭐 본인도 그렇지만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참된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비본질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그런 삶이 될 것 같으면서 또 장로님 또 말씀하실 때마다 그 열정과 그 힘이 느껴져서 너무나 정말 뜨거웠던 그런 우리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장로님 앞으로의 어떤 꿈과 계획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나눠주시죠. 꿈과 계획은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가서 참견하러 다닐 겁니다.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네네. 지구 어딘가는 싸우는 부부가 있을 테니까. 아니 요새는 또 그 젊은 층들한테 한국에서도 가서 그 신학교나 무슨 대안학교 그런 젊은 애들한테도 요새는 또 말씀 전할 기회가 많고 또 이번 겨울에도 2월 달에도 그 유럽에 그 독일의 그 호스타에 가서 또 젊은 애들한테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은 이 쌀집 아저씨 얼굴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해주셨는지 하여튼 요새는 또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또 가서 교통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기회를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가서 있어요. 부세미나가 아니고 다른 거죠. 그래서 참 그럴 때 옆에서 저는 또 이게 또 이름이 부부 세미나고 또 부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잖아요. 이 부부 세미나를 혼자 가봐요. 그런 처형과 지경이고 거기 무슨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섬기라.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아까 얘기했죠. 결론은 다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정말 그렇게 된 걸로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얘기하면 두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런 지경을 넓혀주셔서 요새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펜콤 인터내셔널의 우리 김영민 장로님과 또 아내 되시는 김칸희 권사님을 모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히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또 행복하고 또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받으신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두 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장로님 덕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는데요. 그 오해를 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깝고 또 정말 좋은 분으로 새삼 느껴집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